확진자가 나온 직후 국민일보 유영길 기자는 단독 보도를 전면에 내세워 개의업소를 명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공간을 집중했다. 보건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질병과 상관없이 알린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삼아 성소수자 혐오를 노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검증받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드러났을 때 온갖 혐오와 차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쫓겨나게 되고 그런 온통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정녕 못 일하는 겁니까?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을 통한 그런 보수 기독교와 언론의 결탁으로 모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멈추십시오. 여기서 언론의 소수자 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언론의 소수자 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방향과 행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역독성과 전염병 재난에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다시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혐오와 왜곡, 반인권의 방향과 행태로부터 돌이켜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랑과 진실, 인간이라는 복된 길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언선동 지금 당장 아웃! 언론의 증언선동 지금 당장 아웃! 참 화나고 속상한 동시에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뉴시스는 5월 14일 약 보름 전 이태원발 코로나19 검사자 에이즈 환자 소문 뒤숭숭 승복도 확인 안돼 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를 성소수자와 엮으면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시키는 문자 그대로 그 기사 자체가 정말 뒤숭숭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HIV와 에이즈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모르는 듯해 보이는 그 기사는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정책과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재난보도라고 하는 것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본다면 뉴시스의 기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방역의 회방을 놓고 피해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인과 혐오가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 바로 언론, 미디어 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뢰를 무너뜨린 뉴시스를 규탄한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향후 뉴시스와의 인터뷰 요청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보이콧하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5월 23일 임선우 기자는 특정 지역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그곳이 성소수자가 주로 가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의 거주 지역과 직장까지 기사에 밝힘으로써 개인을 향한 공공의 낙인 여론을 선동하는데 이는 언론이 개인의 기본적 존엄을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뉴시스는 연대를 무너뜨렸다. 사과와 함께 기사를 모두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뉴시스는 신뢰를 해쳤어. 언론의 소수자 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뉴시스 아웃! 머니투데이는 이제 그 유명한 기사입니다. 5년 묶은 찐빵 루퍼라고 해서 이제 정말 5년 전에는 혐오 때문에 성결 조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이제 블랙 수명방이 소위 찐빵이라 불리는 곳에 확진자가 다녀왔던 게 알려지자 마치 기다렸다듯이 꺼냅니다. 대체 5년 전에 꺼낼 수 없다는 게 5년 사이에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꺼냈고 정말 방역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어떤 보도 가치조차 없는 보도를 하면서 자극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문란함이 문제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어떤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연대를 해친 머니투데이를 규탄하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우리의 성적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몇 명이서 어떤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지가 아니라 성소수자 간 성관계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동의와 존중, 반차별, 반폭력, 성건강을 제대로 지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클럽에서의 만남이나 찐방에서의 만남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투데이의 보도는 그 대단한 사명감이 무색하게도 가장 나쁘고 가장 의미 없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취약한 관계 맺기의 환경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하고 낙인 찍기에 급급해온 머니투데이를 규탄한다. 당신들은 5년을 묵어 이제야 루퍼를 내보냈다고 하지만 정작 저질적 혐오는 500년이 지나도 나오지 말아야 했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앞 기자회견의 취지는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언론사 3곳에 악의적 성소수자 혐오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요청서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아닌 평등을 기조로 시민들의 안전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자신의 건강이 위급함에도 검사를 받은 이후에 차별과 괴롭힘이 따라오지 않을까 두렵고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검사를 받으러 나가는 일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일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문제적인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돌아와야 되는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누군가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시킨 일,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게 해온 그런 대가가 결국에는 차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저희 같은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언론 노조와 소속 언론인들은 혐오 세력에 의한 어떤 악플이라든지 이런 항의에 굴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누리기 위한 보도를 해 나가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정부는 인권에 근간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 보장이 예방의 시작임을 선포하며 더 이상 누구라도 질병 예방과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혐오와 시해의 대상으로 박제하기보다 혐오를 추동하는 언론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보장뿐 아니라 제도를 함께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존중을 선언하라.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